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공장은 물론 배달, 서빙, 안내, 재난 대응 등에도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로봇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을 때 국내 최초로 두 발을 걷는 로봇 휴보를 개발한 분이 계십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오준호 명예교수인데요. 10년 전에 로봇 연구를 위해 창업했고 그때 세운 회사 주식을 학교에 기부했는데 그 회사가 잘 되면서 5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로봇이 효자 노릇을 한 셈인데요. 로봇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준호 교수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5년에 카이스트 교수가 됐습니다. 2002년부터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2004년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탄생시켰습니다. 휴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성화를 봉송하면서 세계 최초 성화 봉송주자 로봇으로 기록됐습니다. 2011년에 벤처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창업했고 2015년에는 세계 재난대응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카이스트 대외 부총장과 로봇 연구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준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앞에 오프닝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아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선 휴머노이드는 뭡니까? 그걸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인간형 로봇이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 로봇이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형이란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겼다. 사람은 아니다. 근데 외양이 사람처럼 생겼다. 그럼 사람처럼 생기려면 조건이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특징이 일단 두 다리로 걸었으면 좋겠고 사람의 특징 이족 보행. 그럼 사족 보행하는 건 휴머노이드가 아닌가요? 그건 뭐 개라고 그럴 수 있고 예. 그건 다른 이름 치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리 6개, 7개, 뭐 8개면 뭐 검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족 보행이 더 어려운가요? 사족 보행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휴머노이드가 어렵겠네요. 어렵죠. 이족 보행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사람의 특질을 가지려면 팔이 있어야 되고 또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또 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눈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 너무 작게 만들면 장난감 인형이 되고 너무 크게 만들면 괴물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 크기에 인간하고 비슷한 크기를 가지면서 사람과 외향적으로 닮으면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로서 휴보를 개발하신 거죠. 이제 휴보는 이제 우리가 만든 인간형 로봇의 이름. 휴보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귀여워서 휴보라고 했는데 아무 뜻이 없어요. 네, 뜻 없어요. 저희가 그냥 휴먼하고 로봇 합치고 귀여운 이름으로 휴보라고 했지 억지로 뭐 제가 약자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휴보. 그러니까 휴보는 이제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네. 예. 그럼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종류가 뭐가 있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의 일종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로봇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마 산업용 로봇일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공장 가면 이렇게 맞습니다. 조립하고 이러는 거. 이제 그게 우리 머릿속에 로봇 그러면 어떤 두 가지 어떤 선입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타지로서의 로봇. 예, 우리가 예. 뭐 태권브이라든가 예, 예. 아톰이라든가. 저 철인지 18호. 그렇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로봇이 이제 한쪽에 판타지로 자리 잡고 있고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또 로봇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로봇 종류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또 청소하는 로봇이 있다고 말도 하죠. 아니 우리 로봇 청소기 있어요. 우리. 예, 그렇죠. 그런 그것도 것도 로봇이에요? 로봇이라고 부르죠.
오. 그럼 로봇하고 기계하고 차이는 뭐예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첫째,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은 아무것도 아니죠. 소프트웨어죠. 그냥 컴퓨터죠. 그런데 움직임, 팔이 있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려운 말로 모빌리티,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예, 예. 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움직이게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율성. 어떤 분은 인공지능이라고 말도 하고 어떤 분은 자율성이라고 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로봇이라고 불러보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청소기도 로봇이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기 로봇을 우리가 설명하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기계. 그럼 요즘에 뭐 얘기되는 그 자율 자동차 그것도 로봇인가요? 기존에 있는 장치에다가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아까 말한 두 가지 기능을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을 심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걔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자동차로 말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자율성,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가 하늘이고 땅이고 길이고 신호등이고 갈까 말까 스스로 결정하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핸들을 조향하고 브레이크와 가속도계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와 이동성과 아까 행위죠. 행위와 그다음에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합쳐지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봇 기능이 심어졌다. 영어로는 임베드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교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거의 강의를 해주신. 아니 저는 정말 좋습니다. 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십시오. 아니 이번에 처음 제가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갖게 예. 됐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그 휴봇 그 덕분에 그 카이스트죠. 카이스트에 50억을 기부하셨다고. 그 뭐 휴보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11년 지금 한 10년 전쯤 되네요. 그때 이제 그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인간형 로봇 휴보를 쭉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유스 대학에서 6대를 이제 좀 우리 보급해 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시기에 싱가포르 국책연구소에서 또 2대를 또 뭐 만들어줄 수 있겠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실 벤처를 만든 겁니다. 창업을 한 거죠. 예. 그때 카이스트의 그 규칙이 있습니다. 교원 창업의 규칙이 있고 예, 그래서 20% 기부했고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그 값을 환산해 봤더니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 됐던 거고 그것을 학교에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아마 현금화 해서 그게 50억이. 이게 5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그냥 제가 이렇게 언론 와서 부끄럽습니다. 아니 사실 뭐 그런 잘한 것도 선생님은 아닌데. 널리 알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또 본받는 분들도 생기고 아주 좋은 일 하셨네요. 근데 원래 우리 세대는 뭐 어렸을 때 그냥 로봇 남자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로봇 가지고 놀고 그랬는데 선생님 세대만 해도 그 로봇 장난감 별로 없었죠. 아닙니다. 그때도 로봇 많았어요. 그때 뭐 로스트 인 스페이스 우주 가족이라는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게 미드죠. 지금 KBS에서 방송하던. 그래요? 그럼요. 그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있던 로봇이 너무너무 멋있었고 거기 로봇이 이제 우주 여행을 해요. 그때도 뭐 아톰도 있었고요. 뭐 지금하고 똑같이 로봇 장난감 깡통으로 된 것도 있었고 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은 그때부터 있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물건을 부시고 뭐 만지고 깨보고 고장 내뜨리고 이제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서 뭐 막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그런 중에 하나였고 뭐 그 장난을 60년째 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이 온 거예요, 사실. 아니 어렸을 때 좀 유별나게 그 말짓을 많이 하셨나 봐요. 좀 위험한 장난도 많이 했죠, 사실은. 막 뭐 예를 들면 뭘 하신 거예요? 그때 한때 로켓에 미쳐갖고 막 만든다고 막 화약 만든다고 그래서 막 화공약품점도 다니고 막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터진 적도 있고 막 불도 잔디도 막 태워서 막 좀 큰 사고 안 나게 다행이다.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뭐 공개적으로 말할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저렇게 정리된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막 그 막 연탄재 갖고 놀고 그다음에 노지에서 막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불장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불장난 한 대도 없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했어요 불장난. 사신 데는 서울이시고. 서울 신촌에 있었습니다. 아 신촌에. 네, 서울에서 시골이었죠 그때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썽을 피우시다가 학교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그냥
전 기본적으로 모범생이었고요. 별로 이렇게 모범생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공부에는 별로 흥미는 없었고 맨날 그쵸. 좋아하는 것만 하고 네. 아직 기억나는 게 그 개학날이 됐는데 가방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찾았더니 방학날 넣었던 도시락이 다 썩은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날 어디다 던져놓고 개학날까지 열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뭐 군인이 어디 총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거네. 봤더니 그 완전히 다 부패한 도시락까지 그게 곰팡이 쓸어가고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럼 방학 내내 그거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한 번도 안 봤죠, 가방을? 물론. 예. 보지도 않고 책도 안 꺼내보고 그냥 그러면 매일 학교 뭐 성적이 엉망이었겠는데? 정말 좀 그랬습니다. 뭐 정말 그런 뭐 게 어느 정도인데요? 어떤 과목은 평균이 90점인데 40점 맞은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그때 한 반이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 그렇죠. 됐는데 60명, 70명 그때 그랬죠. 뭐 50몇 등 정도 뭐 하고도 그랬죠. 이게 우리 꼴찌에게 희망을 인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이 이렇게 그런데 재미있는 로봇 거는 공학자가 되시고. 지금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 공부 잘했는 줄 알아요. 왜 그러죠? 그게 왜냐하면 그때부터도 제가 이 성적은 안 좋았는데 뭐 네.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다 뭐 굉장히 뭐 사회 거의 뭐 바닥이었는데 과학 관련 과목은 엄청 잘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뭐 이런 생물이라든가 지학, 뭐 그 지구과학 같은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은 저도 지구과학 선택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좋아했고 이제 그런 거 갖고 뭐 매일 뭐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공부 못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약간 편식이 심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과학 천재셨네. 요즘으로 하면 과학 영재. 뭐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거 그냥 미친 거로 치면. 이게 슬슬 몰아가는 게 이렇게 누구를 생각나게 만드는데 이렇게 막 불도 내고 말썽 피우는데 과학에는 관심이 있고 저 미국에 그 에디슨이라고 왠지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시네. 그런 소리 안 됐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막 농담으로도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아니 이게 외향도 좀 왠지 에디슨 분위기가 풍기시는 것 같고 그냥 과학에 본인이 그냥 좋았나 보죠. 그럼요. 그리고 저 부모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네. 이제 쭉 이제 어머니는 여성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하신 분이시고 해서 처음부터 민주 교육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질을 키우고 좋아하는 걸 한다. 그다음에 억지로 주입식 안 한다. 이런 게 평소에 소신으로 돼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뭐 꾸중을 듣거나 그 주의를 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그때 왜 그랬냐 여쭤보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차피 뭐 하라고 해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할 테니까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는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하는 대로 놔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 평균이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를 좋아하고 잘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이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자기가 어떤 역할도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주 모범이시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교육자가 돼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똑같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한 10이면 7, 8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뭘 잘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50대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거 있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벌써 그 사람은. 그래서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인지하고 제가 좋아하고 정말 흥미로워하는 거 그것만 있는 것만 해도 이미 큰 재능을 타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과학 하나만 해서는 일단은 뭐 대학을 가셔야 나중에 뭐 로봇 공학자가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 하나 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가기 어렵잖아요. 국영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가서 톡을 하면 과학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의대를 간다거나 법대를 가는 거 그것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거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정말 과학 이런 걸 좋아하고 하고 싶다면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대학이 됐건 박사가 됐건 가서 해야 네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싫어했다기보다도 지금 배우는 서브젝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좀 약간 왜 이런 걸 배워야 하지라는 기본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되니까 전 이과였으니까 네. 그때 수학 2라는 게 공통 수학에서 이제 수학 2, 그렇죠. 이과는 1 2까지 그렇죠. 해야 이과.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수학 2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보면서 극한하고 미적분학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때 보면서 제가 머리를 정말 망치로 두드려 맞는 그 머리 쥐나는 건데 머리. 그거 너무 제가 궁금했던 대답이 다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원래 그쪽에 재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가는 길에 그 수학 참고서 두툼한 책을 사가지고 주말인데 가갖고 정말 밤새고 이틀 동안 그걸 한 배운 데까지 포함해서 미래 배울 때까지 한 책의 절반 이상을 훑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산수가 아니라 이게 수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한번 이렇게 감을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뭐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본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과목도 재밌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재미없었던 과목이 2개예요. 뭐죠? 영어하고 사회. 영어를 제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요. 사회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영어는 아직도 재미없고 사회는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저는 사회 하나 딱 재밌는데. 그러시구나. 전공을 그때 뭐 컴퓨터나 무슨 로봇 공학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제가 참 좋아했던 게 전자 부품 가지고서는 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도 만들고 뭐 이렇게 무전기도 만들고 뭐 전축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회로 설계도 많이 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막 설계도 해보고 그래서 막 그러던 차에 전자공학과를 갈까 그러다가 사실 마음속에는 사실 물리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물리학과 엄청 셌는데 셀 때입니다. 셀 때인데 그 물리학 하고 싶었는데 그걸 좀 구현해보는 쪽이 제일 가까운 게 기계공학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리학과 의지를 성적은 안 가지고 되셨구나. 예. 그때 뭐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스카이 대학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이제 뭐 서울대학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대학 진학반 따로 있고 뭐 이제 그 Y대 진학반, 뭐 K대 진학반 이렇게 이제 반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그때 성적 순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서울대 반에 중간에 정도 들어갈 성적이었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잘하셨고. 예,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은 문안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에 또 그때 과수석으로 들어가갖고 쭉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이 앞에 그 오프닝에 다 나왔어요. 연세대라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기계공학과를 들어가셔서 기계를 만드셔야지 거기서 왜 또 로봇에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때보다도 훨씬 재밌었습니다. 대학교 점점 이렇게 공부가 재밌어지는구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요즘 이제 막 데모를 많이 하듯이 학교에 8학기를 다녔는데 8학기 중에 휴학을 안 한 학기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휴교령이 내렸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서 혼자 나와서 공부하고 막 맨날 그 대학원생들 따라다니고 하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엮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기계를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대학원 과정 그다음에 박사 과정 할 때는 좀 더 시스템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작 기계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입니다. 점점 로봇 쪽이 가까워지는 거죠. 로봇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그다음에 관련성을 다 이제 터득한 거고 로봇은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막상 또 졸업하고는 원자기 연구소에 가셨어요? 그건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학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연구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밤에는 유학 준비를 하고 하면서 한 2년 반 정도를 연구소에 이제 근무를 했었죠. 그게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 그때 안에 막 요즘 사고 나지만 노심에서 어떤 사고가 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짜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도.
원래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구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구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보면 교과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서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 해석하거나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걸 이제 좋아해요. 그럼 이제 미국에 가셔서는 제대로 이제 로봇을 연구하신 거예요? 뭐 로봇을 연구했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그래서 저는 자동 제어라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동 제어. 자동 제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명령을 주면 기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봇도 한 예죠.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명령을 주면 그것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들. 그게 외부의 조건에 관계없이 아니면 외부의 조건을 인식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해서 그걸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제 그 연구를 계속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를 움직일 수 있는 구동기. 우리가 모터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못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감속기, 기어라는 거. 그다음에 센서들. 센서는 힘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측정하거나 자세를 측정하는 센서들. 그다음에 그걸 또 연결해주는 통신 문제. 그게 다 로봇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로봇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꾸미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그걸 또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그다음에 그걸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하고 할 수 있는 실시간 제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걸 또 우리가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UI라고 그러죠, 요즘은. UI라고 말하는 거, UX라고 말하는 거. 다 들어본 겁니다. 그거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뭐 조작하는 거. 사용자 편의죠. 사용자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편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안정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들 제어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차 여러 형태로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 하는 드론, 무인 헬기 그 당시에도 자세 안정화 같은 연구도 했었고 선행적으로 그다음에 뭐 간단한 형태 뭐 움직이는 장치들이라든가 뭐 불안정한 걸 세우는 거라든가 하는 아주 기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카이스트에는 1985년에 가셔서 85년에 왔습니다. 예. 그 이제 드디어 나오는 그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개발이? 그거는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초기에 20년 동안은 이제 거의 이런 제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다양하게 해왔었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일본 혼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아시모라는 로봇을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아까 말한 정말 최초의 인간형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그걸 보고 사실 일반인들도 놀랬지만 우리 로봇공학자들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아까 말한 판타지가 현실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로봇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일본에서 처음 나왔어요? 일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랬지만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를 구현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단위 기술들은 이미 제가 한 20년 동안 충분히 연습하고 공부해왔고 잘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입증해보고 싶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구현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구상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연구 제안서를 냈겠죠. 당연히 이제 국가에다 내고 그랬더니 다 떨어졌습니다.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일본에서 뭐 수천억 들여갖고 20년 이상 한 건데 갑자기 혼자서 뭐 2년 만에 뭐 조금만 주면 한다고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동료 교수들한테 연구비 한 1,000만 원씩 빌려서 얼마 조그만 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부품들을 재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보여진 게 KHR1이라는 이제 휴머노이드의 원형이고요. 이족보행의 원형. 그 다음에 좀 리파인해서 KHR2라는 로봇이 2003년도. 이제 그때 이제 이 로봇이 알려진 거예요, 외부에.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도 받게 되고 하면서 그 이듬해인 2004년에 휴보라는 로봇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 말썽 피우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점점 이 그 휴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오신 거네요. 그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무슨 이러고 하면 저는 로봇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 중에 이쪽에 관심 갖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이 로봇 공학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질? 저는 로봇 공학자로의 자질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 간에 네. 뭐 유전공학자가 되건 뭐가 되든 간에 우선 로봇을 좋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정 없이 어떤 일에 뛰어든다는 거는 지루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봇을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이걸로 해서 내가 뭐를 한번 크게 꾸며보겠다. 이걸로 해서 뭘 이뤄보겠다라는 열정과 야심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잡이 많다니까 일자리 많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갖고는 크게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비전과 열정을 가져라. 로봇 하고 싶으면 오케이 나 로봇 좋아하고 열심히 이쪽에서 내가 좀 한번 기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면 전 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못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훌륭한 로봇 공학자. 공부 잘 해야죠. 공부는 왜냐하면 이 로봇공학이라는 게 워낙 기초가 높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지만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로봇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립 PC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렇게 좀 학업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충분히 자기 열정만 있고 똑같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정말 아주 대가가 될 수 있다. 그쪽은. 그 되게 제일 어려운 게 열정인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나오셔서 이제 드디어 이제 휴보의 이제 관한 본격적인 얘기 내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오준호 명예교수였습니다.